안녕하세요, 썬데이입니다. 오늘은 보랏빛 하늘과 등대가 있는 바다 풍경을 같이 그려봐요. 카디페이퍼 210g 황목 종이이고요. 문교 고체 물감을 사용할 거예요. 오늘은 종이를 가로로 사용할게요. 먼저 마스킹 테이프로 그림이 그려질 테두리에 붙이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아랫부분을 많이 남기고 붙여볼게요. 여름이라 그런지 여행 감성에 푹 빠져있는 요즘입니다. 이제 그림을 시작해봐요. 물을 잘 머금는 둥근 수채붓을 사용해서 하늘 배경부터 칠해볼게요. 아차! 물 조절을 위해 휴지도 몇 장 준비해주세요. 먼저 종이 전체에 물을 바르는데요. 이렇게 종이가 물을 잘 머금도록 꼼꼼히 발라주세요. 오늘은 분홍과 보라색으로 하늘을 칠해볼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늘 수채화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종이가 물에 적셔져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색을 올릴 수 있죠? 이렇게 핑크와 블루로 붓을 둥글게 움직이며 한번 칠하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몇 번 더 덧칠을 하는 방법으로 몽글몽글한 하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의 맨 아랫부분에는 보라색으로 바다를 살짝 표시해 둘게요. 이제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릴게요. 마르고 나니까 색이 연해졌죠? 이 부분에 바다와 등대를 그려서 풍경을 완성해 볼게요. 세필붓으로 바꿔서 작은 선부터 그려볼게요. 사용할 색들을 먼저 골라보면 올리브 그린과 셉 그린 정도가 풀색을 표현하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풀 아래로 짙은 갈색을 사용해서 명암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붓 끝으로 점을 찍듯이 이렇게 작은 섬을 그려볼게요. 밝은 풀색으로 윗부분부터 붓터치를 넣으며 채우고 갈색으로 이어서 터치를 넣어주세요.
아래쪽 바위 부분은 잠시 남겨두었다가 먼저 칠한 부분이 마른 후에 진행해 볼게요. 이 자리에 등대를 그리면 좋겠네요. 물을 많이 섞은 아주 여린 청색을 사용해서 원기둥 형태를 먼저 그려주고 물을 아주 살짝 묻혀서 명암을 부드럽게 번지도록 표현해 줄게요. 원기둥의 명암이 잘 표현되었죠? 남색과 갈색을 혼합해서 이렇게 짙은 회색으로 어두운 쪽 명암을 넣고요.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등대의 윗부분, 전망대를 이어서 그려줄게요. 원기둥의 명암과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어두운 명암을 표현하고 진한 회색으로 그림자를 표현해 줄게요. 좀 더 진한 회색 또는 검은색으로 등대의 문과 창문을 그려줄게요. 계속해서 회색으로 섬의 아랫부분, 바위를 그려주는데요. 바위 표면에 거친 질감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거친 질감의 붓터치는 붓이 물을 머금은 정도를 조절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붓에 물감을 적게 묻히거나 휴지에 닦아내고 사용하면 갈필 느낌의 거친 붓터치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섬과 등대를 그렸고요. 이제 보라색 바다를 그릴 차례인데요. 먼저 연한 보라색으로 수평선에 라인을 표시해 둘게요. 이렇게 섬 뒤로 겹치도록 라인을 그려주세요. 섬 바로 아래에는 보라색을 진하게 사용해서 물 위로 비치는 섬의 그림자를 그리고요. 연하게 번지게 해줄게요. 큰 붓으로 바꿔서 가로로 길게 직선으로 칠하면서 바다의 물결을 표현해 주는데요. 물이 너무 많으면 가로 방향의 터치가 남지 않으니까 붓에서 물기를 제거하면서 직선의 터치가 남도록 해주세요.
왼쪽 수평선 끝에 진하게 명암을 넣어줄게요. 너무 튀는 것 같죠? 젖은 붓으로 살짝 닦아줄게요. 이 정도의 은은한 명암이 알맞은 듯해요. 섬과 등대의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그리면서 강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림의 어두운 부분을 여러 번 겹쳐 그리면서 묘사하게 되면 그림의 밀도와 완성도가 높아져요. 바다에 갈매기가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하늘이 너무 밋밋해 보이는데요. 등대 주변으로 작은 구름을 그려 넣어 볼까요? 배경이 이렇게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구름을 이렇게 그려 넣을 수 있어요. 대신 물감을 연하게 사용해야 자연스럽답니다. 새들을 몇 마리 더 그려 넣을게요. 이렇게 등대 주변으로 날고 있는 새들을 그려주었고요. 등대가 있는 보랏빛 바다 풍경을 완성해 보았어요. 오늘 그림도 즐겁게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